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 레이어 마스크 활용하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그림을 불러올게요. 파일에 오픈 13장에 있네요. 13장에 어디 있나 볼까요? 콘도 그림 하고요. 하늘 그림 하고요. 콘도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하늘 클릭하면 두 개를 선택하고 열개 누르죠. 그럼 상단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늘도 열려 있고 콘도도 열려 있는데 얘를 각각 분리를 시킬 거예요. 뜯어낼 겁니다. 이렇게 살짝 뜯어내고 콘도도 살짝 뜯어내고 그래서 콘도 따로 하늘 따로. 자, 하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구름 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색깔을 좀 조정을 할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하늘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 그 다음에 어저스먼트 두 번째죠. 조절하는 겁니다. 어저스먼트 들어가시고 컬러 밸런스 색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컬러 밸런스 클릭합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죠? 자, 교재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되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값을 0, 0,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마이너스 20 사이언 값, 레드 값, 사이언 값. 그래서 레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언 쪽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블루 쪽을 플러스 10. 그러면 지금 각각 0, 0, 0이었는데 사이언이니까 뭐예요? 하늘색 계열을 좀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쪽에서 블루 쪽으로 좀 넣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세요. 여기 프리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선택되어 있는데 체크 해제해 보세요. 누르면 해제가 돼요. 다시 누르면 선택이 되는데 이때 이 하늘 그림 있잖아요. 하늘 그림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해제. 이게 원래 그림이었어요. 해제된 게. 해제된 게 원래 그림이고요. 프리뷰를 체크하면 이렇게 컬러 레벨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하늘색이 좀 강조됐죠? 하늘색이 좀 강조됐어요. 나무 색깔도요. 나무도 밑에 녹색에 있는 나무들은요. 색깔이 좀 변해가지고 좀 뭐랄까 푸릇푸릇한 색깔이 들어갔죠? 밑에. 예. 오케이 누르면 이제 색깔이 변한 거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 무브 툴이 있어요. 이동 툴 요거 누르시고 이 하늘을 끌고 여기다가 끌고 일로 가져갈 겁니다. 콘도로 이렇게 쓱 끌고 가면 들어가요. 이렇게 얘를 끌고 이렇게 가면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 떡 맞추시면 돼요. 근데 크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일단은 하늘은 색깔 조정했잖아요. 그럼 하늘은 닫아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콘도를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넓게 펴졌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래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T 그럼 8개 점이 나타나니까 아래쪽 방향이나 위쪽 방향을 움직여서 늘려주시면 되죠. 높이를 높여주시면 딱 높이가 맞을 거고요. 그런데 얼마큼 맞추래요? 이거를 화면의 절반만큼만 맞추래요. 이렇게 이 크기를 전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 왼쪽에 현관문 있는 데 있어요. 현관문하고 그 위에 오른쪽에 살짝 지붕 문짝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지붕 문짝까지 이렇게 하래요.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밀층에서 창문이 하나, 두 개 보이는데 3개 보이게끔 3개. 거기가 4층이죠? 예, 이렇게. 그게 이제 화면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예, 이렇게 하래요. 그래, 엔터를 탁 치면 크기 조절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버티칼. 플립 버티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 이렇게 뒤집어졌죠? 예. 에디트에 가서 트랜스폼에 가서 플립 버티칼을 하니까는, 플립은 뒤집는 거니까는 버티칼은 뭐죠? 세로죠, 세로.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 그래서 뒤집었어요. 위아래 뒤집었어요. 여기 에디트에 가면 트랜스폼 클릭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거라는 게 레이어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는 본래 가져왔던 그림이 이게 지금 콘도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늘도 또 가져왔었는데, 이 하늘도 가져왔었는데, 하늘하고 콘도는 별개 그림인데, 이 하늘 그림을 끌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버린 거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하늘을 위에다 하나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 있잖아요. 비닐 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 위에다가 다른 그림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그림이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가렸냐면요, 반만 가린 거야. 그래서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크기를 조절했단 말이야. 예. 근데 요 위에 보면 눈동자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눈동자.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눈동자를 가리면 콘도로 끝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82페이지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이 하늘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위치를만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하늘이라는 그림, 여기를, 이 동네를 마우스로 끌고 가면은 얘가 그대로 옆 동네로 와요. 하나 더 온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플립 버티칼 했어요. 교재 184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책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184페이지 가보시면은 저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은 안 보이죠. 그 전 페이지까지는 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끌고 이렇게 쓱 올리면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되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늘리면 구름만 이렇게 남겠죠?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빼놨어. 설명을.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도형을 선택하고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 크기 조절할 때 쓰는 게 컨트롤 T예요. 그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에디트에 가면 트랜스폼에
여기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저 끄트머리 여기 오른쪽 끄트머리 있죠? 오른쪽 끄트머리 여기에 체크하는 거 있어요. 얘를 눌러도 되고요. 엔터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끝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고요. 백그라운드는 밑에 콘도 그림이고 레이어 1은 그 하늘 그림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올려가지고 그림을 뒤집어가지고 저 나무 쪽은 안 보이게 이렇게 뒤집은 거죠. 예. 자, 그 다음 어딜 가시냐면은요, 요거 그라디언트 툴인가요? 그라디언트 툴에 가면 페인트 버켓 툴이라는 게 있고요. 그라디언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페인트 버켓은 뭐냐면 페인트 통이잖아. 페인트 통. 빨간색 선택하고 확 버버리면 다 빨갛게 칠해지는 거고. 그라디언트는 뭐냐면 그라디언트는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빨강에서 노랑, 그럼 빨간 노랑으로 이렇게 변하고, 투명에서 노랑, 그럼 투명에서 노랑으로 가고, 이렇게. 예.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색깔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걸 누르셔가지고, 책에서는 뭐를 선택하라 그러냐면, 두 번째 거 선택하래요, 두 번째 거. 백그라운드. 자, 요거 애드 마스크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요렇게 옆에 하나 뭐가 생겼죠? 네모가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을 올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을 올리면 안 올라가더라고 선생님. 다시 이거죠 이거 얘를 누르시 잠깐만요 제가 이걸 뭐 잘못 건드렸네 여기. 다시 예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 맞아. 예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그러면요 뭐가 꼬였는데 다시 레이어를 제가 지워버리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중간에 안 되면 막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면 헤매는 겁니다. 자, 파일을 다시 하늘을 한번 가져와서요. 이 하늘 있잖아요, 하늘. 이 하늘을 여기다가 무브 툴을 이용해서 끌고 오라는 거죠, 이렇게. 끌고 왔으면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이만큼 보이게 하래요. 이만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을 약간 색깔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들어가서 컬러 밸런스를 마이너스 20에 10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색깔이 약간 푸른색을 띠게끔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디트에 와서 트랜스폼에 와서 플립 버티컬에서 뒤집은 거예요. 뒤집고 나서 이 책에 빠진 게 뭐냐면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이 부분을 밖으로 빼면 나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렇게 구름만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해놓고 이거를 아까 제가 그냥 그라디언트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비볐잖아요. 그러지 말고 밑에 있는 거 예,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거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눌러주면은 요렇게 네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요거를 두 번째 거 선택해서 이렇게 비벼주면은 색깔이 밑에 투명이 돼 버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예. 자, 14장 파일입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은 다 닫으시면 되고요. 자, 열기 눌러볼게요. 오픈 13장이 아니라 한 수준 위로 올려서 14장. 14장 열기. 여기 분수 그림이 하나, 언덕하고요. 언덕하고 소국 두 개를 열어서 얘를 각각 창을 쪼갤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거는 언덕이 결과가 나올 거니까 언덕은 두시고 소국만 빼내세요. 언덕하고 소국을 다 빼라 그랬는데 어차피 언덕은 배경에 깔릴 거니까는요. 예, 소국만 빼서 소국을 언덕으로 가져갈 거예요. 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라 하는 거죠. 예.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동 툴 있죠? 무브 툴 이용해서 이 소국에 들어있는 그림 있잖아요. 꽃그림 있는 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언덕 베이지 저기 바닷가에 있는 쪽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끌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소국의 역할은 끝났죠? 네, 소국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배경을 잘 맞춰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원 그림은 백그라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위에 뭐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건 다 레이어라 그래요.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백그라운드 언덕 그림 위에다가 지금 소국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려놓으니까 옆에서 보면 그림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위아래로 두 개로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은 소국 하나만 달랑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국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될까요? 약간 투명 처리를 해주면 언덕에 지금 그림이 뭐가 된다? 네, 투명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 그림을 좌우로 바꿀 거래요. 소국 그림을 좌우로 바꿀 거래요. 지금 192페이지 보시면은요, 컨트롤 T 눌러가지고요, 그림의 크기를 맞추라 그러는데, 안 맞춰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미지, 정정,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허리전탈. 그러면, 예, 좌우가 바뀔 거예요, 좌우가. 그러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소국도 하나가 이렇게 딱 박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블렌딩 모드 들어갈 거예요. 자, 해볼게요. 레이어 팔레트. 레이어 팔레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레이어죠? 예, 레이어고 밑에 보시면 레이어 팔레트라고 보이세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네요. 노말. 지금 노말이라고 되는 부분 보이세요? 레이어 요거요? 어디 잘 찾으셨어요? 지금 레이어라고 되어 있고 위에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노말에 가서 라이슨 요거를 누르래요. 스크린도 있고 뭐도 있죠? 노말, 디졸브, 뭐 다큰, 멀티플라이, 뭐 칼라범, 뭐 리니어 범, 다커 칼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예, 밝게 하래요. 밝게. 그리고 오퍼시티를 한 40 정도 주래요. 40 정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노말이었거든요. 노말이었는데 여기 레이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채널, 뭐 패스 이렇게 레이어 있는데 레이어에 보면 노말이라고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뭐가 쭉 펼쳐져요. 여기에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에 있는 밝게 처리하게끔 얘를 누르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됐잖아요. 밝게 처리가 됐죠? 그리고 오페스를 얼마를 줘라? 40 정도를 주라는데 40을 줘야 될지 얼마를 줘야 될지는 사실은 마우스를 이렇게 비벼가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책에는 결과적으로 40만 주자 한 거지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래요? 여기다가 라이터 칼라 이거를 주라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꽃봉오리 그림, 그 꽃잎은 허옇게 보이는데 라이터 컬러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이 꽃봉오리, 꽃 알맹이들이 노랗게 보이죠? 예. 그 안에 수술이 많이. 지금 얘를 40으로 잡았고요. 네. 이쪽에. 얘를 4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꽃이 노랗게 보이고 저 상단에는 약간 붉은색 톤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라이트 컬러를 딱 눌러주면은 요 위에 꽃봉오리들도 예,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종류가 얼마나 많아 보세요. 디졸브는 뭘까? 아, 디졸브는 이게 디졸브래. 그 다음에 여기 뭐 멀티플라이 이것도 뭘까? 같이 겹쳤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컬러 범은 뭘까? 색깔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버너. 태우는 건데. 예.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버레이 이런 것도 있고요. 오버레이는 뭐 사진 두 개가 겹쳐버린 거죠. 뭐 소프트 라이트, 뭐 하드 라이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하려면 종합을 해봐야 돼. 다 조합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는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요, 디자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센터, 어느 센터든지 그래픽 선생님은 다 여자예요.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예전에 남자 선생님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셨어. 다른 센터에. 그리고는 다 그래픽 선생님들은 다 여자야. 그런데 포토샵에서 아도비사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거나 그러면 이제 앞에서 시연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남자야. 또 여자 한 명도 못 봤어요. 또 뭐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음식 잘하는 사람은 여잔데 호텔 주방장은 남자고 뭐 그 이상한 거 있죠. 근데 호텔 주방장이 음식 만드는 거 보셨어요? 볶음밥 해달라 그랬더니 냉동 제품 볶아가지고 이렇게 해동해갖고 볶아서 주더라고. 예전에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볶음밥이냐고.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지. 그 봉지에 들어있는 거 해동해가지고 볶아서 주더라. 이거야. 사람이 많이 그래서 못 믿겠다 이거지. 다른 거보다. 근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공부했잖아요. 프로그램 대학에서 전공을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쭉 한 10여 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대 중반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OA 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쪽으로 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는 사진을 했었고요. 사진하고 그래픽하고 좀 달라요. 예. 어떤 분은 포토샵은 잘하는데 사진은 또 꽝이야.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이 있고, 저는 사진은 좀 그럭저럭 조금은 찍는데 포토샵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필요로 하는 건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엄두가 안 나. 엄두가. 근데 이거는 진짜 관심이에요, 관심. 자, 생각해 보세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눌러봐야 돼. 다 눌러봐야 돼. 오페시티를 가지고 얼마큼 조절하냐에 따라서 얘를 다 눌러봐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눌러봤어요? 2개 눌러봤죠? 예. 2개 가지고 끝나면은 포토샵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하루에 포토샵만 붙잡고 놀아야 돼.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놀아야 돼. 재밌게. 그럼 포토샵이 즐거워지고 고수가 되는 건데 집에 가면 포토샵 안 해요, 저는. 프로그램 공부하지. 참 그런 것 같아. 자, 이번에는요, 요거 이제 내려놓고요, 닫아버릴 테고, 그 분수 그림. 분수 그림을 가져와서요, 이거예요. 분수, 여자가 이렇게 분수 옆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똑같은 배경 그림과 같은 똑같은 걸 레이어로 깔 거야. 그러면 얘 그림을 한 번 더 가져와서 이 그림 한 번 더 가져와서
한 번 더 가져올 수가 없죠? 똑같은 게 두 개를 못 열어. 하나만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걸 하나 더 붙이면 레이어가 하는데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얘를 화면 밑에 보시면은 레이어라고 있잖아요. 레이어. 여기다가 마우스로 끌어다가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레이어라는 데다 이렇게 쓱 올려놓고 띄면 띄인 한이 하나 생겨. 그러면 얘는 배경이고 요거는 레이어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보세요. 이 백그라운드라고 있죠, 요거. 자물쇠로 잠겨 있잖아요. 얘는 못 건드려요. 얘를 끌고 아래 레이어 있잖아요, 이거 레이어. 이렇게 빈 레이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얘를 끌어다가 그 레이어 두 번째 휴지통 옆에다가 딱 놨다 띄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럼 얘는 백그라운드고 얘는 이제 여기다가 막 버무릴 거야. 똑같은 거를 한 장 더 붙여가지고 위에다 막 버무릴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필터. 드디어 필터가 나옵니다. 저번에 한번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예, 블러. 가우시안 블러. 예, 얘를 한번 하래요. 필터는 뭔지 아시죠? 우리 카메라 앞에 필터 많이 붙이잖아요. 예, 뭐 크로스 필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미라주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필터가 이렇게 많아. 이만큼 있고 블러에도 이만큼 있고 뭐 여기도 이만큼 저기도 이만큼 뭐가 되게 많은데 가우시안 블러를 딱 누르면 자 보세요. 얘를 막 늘리면은요 이렇게 할까? 얘는 확대해서 보는 것 뿐이고요. 얘를 늘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뉴스에 나오는 장면인데 서울에 사는 이모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모자이크는 아니고 뿌옇게 만드는 거죠. 책이 얼마로 하라고 했어? 3화래 3. 우와. 오케이 누르면 지금 이렇게 선명하던 애가 뿌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필터에 가서 블러에 가서 가우시안 블러를 눌렀어요. 자, 그 다음 브랜딩 모드에 가서 여기 브랜딩 모드에 가서 네, 스크린을 할 거래요. 스크린 여기 있네. 스크린. 예. 그 다음에 얘를 레이어에다 하나 더 끌고 갈 거예요.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렇죠? 똑같은 게 지금 이렇게 돼요. 원본은 요거였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걔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딜 갈 거냐면요. 중간 거. 카피 2 말고 중간 거. 다시 얘를 오버레이로 할 거예요. 오버레이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본이 이거였는데 처음에 얘를 집어넣었다가 하나 더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하나 더 만들었다가 오버레이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거에 오페시티를 50 정도로 주겠다. 이거죠. 50 정도로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 그림을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쉬프트 키 눌러서 저 밑에 거를 클릭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돼. 이렇게 선택이 돼. 클릭하고 요것만 하고 싶으면 컨트롤 그냥 컨트롤 키 눌러 클릭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나중 걸 클릭하면 처음부터 나중까지 처음 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나중 거 클릭하면 처음 거만 나중 것만 선택하기. 그럼 중간 거를 다시 클릭하면 되고 다시 누르면 빠지고 하여튼 간에 세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머지 레이어. 머지라는 거는 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한 그림이 된 거지. 책에 있네요. 199페이지 밑에. 예, 연속적인 거 선택할 때는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낮은 거 클릭하고, 그냥 이것저것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되고. 1학년 1반 명단, 1학년 2반 명단, 1학년 3반 명단. 우리 학교는 3개 반밖에 없어. 그럼 이 3개 반을 머지, 그럼 뭐야? 전교생에 나오는 거죠. 머지라는 거는 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원그림이 어디 있냐면요, 195쪽의 원그림이에요. 195쪽이 원그림인데 한번 볼까요?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뭐가 예쁠까 이거야. 뭐가 예쁠까? 지금 분수 그림이 이렇게 변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잖아,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포토샵으로 꾸민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야. 약간은 원본 그림보다는 포토샵으로 편집한 그림이 약간 화사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몽환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애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사실은 애 쪽은 잘 보이게 둬야 돼. 근데 그 얼굴만, 몸만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뿌옇게 보이면 그것도 흉하죠, 솔직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포토샵으로 꾸몄는데 우린 지금까지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편집만 했지 저장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파일에 가서 여기 보면 Save As라고 있어요. Save As. Save As.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JPG, BMP, 포토샵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보이고요. 취소하고 파일에 가서 다시 밑에 Save for Web and Device라는 것도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Save for Web and Device를 클릭하면 창이 좀 다른 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오리지널은 이렇게 됐고, 얘를 압축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이렇게 뭐 종류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 가서 밑에 있는 세이브를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이세요? 뭔가? 뭐 JPG도 보이고 PNG도 보이고 PNG 24도 보이고, 예, 그런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화면이 다 안 보이는데, 예, 세이브 보이죠? 예,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저는 좀 GIF로 보이는데, 자, 여기 오리지널 가서 보시면 돼요. 오리지널. 옵티마이즈 말고 오리지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GIF라고 되어 있죠? GIF는 뭐예요? 컬러가 256밖에 안 나와. 이거 쓰면 안 돼. 그럼 사진 배려. GIF 말고 뭐를 써야 돼? PNG 24. JPG가 있고요. JPG가 있고, JPG를 클릭하면 여기 퀄리티가 나와 있죠. 퀄리티를 100으로 넣어야 좋아요. 퀄리티를 100으로 놔줘야 되고요. 예. 나머지는 뭐 굳이 이거 옵티마이저는 뭐 하는 거죠? 압축하는 거죠.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을 하셔야 돼요. 압축을 안 하면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압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JPG는 압축을 하면 깨져요.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이미지들을 저장할 때 우리가 카메라로 착각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착각 찍으면 뭐로 저장되죠? 디카로 촬영하려면 예, JPEG 줄여서 JPG. 옛날에는 JPE라고 썼었어요. JP. JP라고 쓰니까 JPE가 뭐야? JPEG니까 그냥 E자 빼고 JPG라고 부르자. 그래서 JPG가 된 거예요. JPEG는 뭐냐면 사진 전문가 단체가 두 팀이 모여가지고 조인트 픽처 익스퍼트 그룹이라 그래서 사진 전문가 단체가 여러 그룹이 모여가지고 규격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사진이 용량이 너무 크니까 압축해서 보관을 하자. 압축을 해서 보관하자. 예. 이때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근데 손실 압축이라 그래요. 사진이 깨져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아니면 모른다 그러는데 손실 압축을 하게 돼요. 그럼 손실 압축하면 손상이 된 거죠. 자, 손상이 된 거를 포토샵에서 바꿨잖아요. 고쳤잖아요. 그래 다시 JPG로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손상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PNG라는 거 있어요. PNG 파일로 저장을 하면 얘는 비손실 압축을 해요. 손상이 없다 이거죠. 압축은 하는데 손상이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PNG를 많이 써요.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인터넷상에 올리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PNG로 작업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내 블로그나 카페에다 올릴 거 아닙니까? 조그만 창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 올리기 누르면 사진 여러 장 선택해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거는 1600만 와서 2000만 와서 이렇게 촬영된 거를 줄여서 올리는 거니까 상관은 없고, 용량 큰 거 원본 자체로 올릴 때는 PNG로 저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용량이 줄어드는데 JPG보다 용량이 좀 커요. 비손실이니까. 손실 압축은 이런 거예요. 두부 있죠, 두부에 물기를 좀 뺄라 그래. 그럼 두부를 꾹 누르죠? 꾹 누르다 보면 물기가 빠지잖아요. 그럼 두부가 깨지죠? 그게 비손실 압축, 그게 손실 압축이에요. 그러면 두부를 물기를 쫙 뺐는데 두부가 원형 그대로 유지돼 있어. 안 깨져 있어. 그러면 그게 비손실 압축이야. 시간이 오래 걸리죠? 누를 때 콱 누르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각 찍으면 빨리 저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JPG로 저장되는 거예요. PNG로 저장을 하면 착각 빨리 못 찍어요. 그래서 JPG로 가장 빨리 저장되는 게 JPG니까. 아니면 압축을 안 하고 저장하면 되는데, 압축을 안 하고 저장하면 용량이 너무 크니까 메모리에 몇 장 못 찍죠. 그래서 JPG로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PNG로 작업을 하면 뭐가 있냐면요. 배경을 투명 처리할 수 있어요. 배경을 투명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콘도 그림에다가 하늘을 이렇게 투명 처리했었잖아요. 그러면 콘도는 빼고 하늘만 저장하게 되면은 아랫부분은 투명이 되거든요. 투명해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구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 그림만 저장을 하면은 이때 JPG로 저장하면 밑에는 흰색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투명으로 보였지만 JPG는 투명 처리가 안 돼요, 배경이. 그러니까 흰색으로 가는 거고, 걔를 PNG로 저장하면 투명한 배경으로 처리가 되고. 사진 찍을 때 마찬가지겠네. 그러니까 우리 사진 찍을 때는 PNG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디카에는. 그러니까 JPG로 찍어가지고
포토샵에 가져와서 투명하게 작업을 따로 해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JPG로 저장하면 뭐야? 맨 그대로. 꽝이지. 투명이 안 된 거지. 그래서 본래는 그냥 포토샵 자체로 저장해서 보내면 돼요. 그럼 포토샵 자체로 저장하면 이게 보이는 거지, 여기. 아까 요거 이렇게 작업했었잖아, 이거요. 이게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상대편이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이 50으로 했구나. 나는 얘는 60으로 바꿔야지. 난 40으로 바꿔야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JPG로 딱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면 얘가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얘를 못 고치지. 그 PNG 저장하면 포토샵 파일 자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포토샵 자체가 따로 있어요. 포토샵 파일 자체가 따로 있고, 예. 지금은 JPG를 불러왔으니까 저장해도 JPG로 가지만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 만들 눌러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하나 불러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불러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불러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세요. 요만한 거야. 이게 A4 용지고요. 자, 그래 놓고 얘를 레이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얘를 저장하게 되면은요, PSD로 저장되는 거거든요. PSD가 포토샵 원본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이제 늘리든 줄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작업하겠죠. 예. 이렇게 저장하는 건 PSD라 그래서 포토샵 자체로 저장되는 의미고, 얘를 나는 PNG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로 저장할지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난 JPG로 저장할래.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일단은 레몬색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저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죠. 요거. 3508인데 해상도가 가로 셋 3500만 화소야. 아, 3500이 아니라 지금 저장을 하면서 용량이 크잖아요. 용량이 지금 JPG로 3500 해상도로 들어간 거예요. 얘를 다시 이게 지금 용량이 커가지고 안 된다. 이 컴퓨터에서 지금 얘를 작업하려니까는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할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라 해놓고 이번엔 PNG로 저장해 볼게요. 똑같이 PNG를 그대로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PNG죠? 얘는 용량이 3400이에요. JPG는 1800인데 얘는 3500 정도 나왔거든요. 비손실 압축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용량 큰 거를 저장을 하느냐? 요즘 인터넷상에 전송을 할 때 용량 커도 잘 가잖아요.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JPG보다는 PNG로 받아보는 게 용량은 크겠지만 깨끗하다 이거야.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잘 못 느끼고 사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도 훈련하면 되겠죠. 그럼 예. 저장이 BMP는 어떻게 저장돼요? BMP는요, 압축을 안 하고 저장하는 하지 거예요. 않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너무 큰 거죠. 안 돼요. 그러면. GIF는 GIF? 자, GIF는요, 제가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GIF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요, 얘는 비손실 압축이에요. 그리고 배경을 투명 처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처리가 가능해요. 단점이 뭐냐면 256 컬러예요. 일반적인 색상은 PNG나 JPG는요 1600만 컬러예요. 1600만 컬러인데 GIF는 256 컬러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GIF로 저장하면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나와버리는 거야. 양 베리는 거예요. 대신에 용량은 줄죠. 색깔이 없어졌으니까 용량 확 줄어요. GIF는 이미지 데이터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죠. 네? 사진 여러 같이 움직이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그림을 따로따로 만들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이 검정색이다. 검정색을 하지 말고, 흰색으로 해볼게요. 흰색으로. 자, 여기다가 제가 뭐를 할 거냐면요. 이런 걸 하나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돌멩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다. 그냥 다시 만들어 볼게요. 300에 900 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 돌 떨어지는 그림을 하나 이 위에다 이렇게 하나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얘를 하나 저장해 볼게요. 얘를 저장하는데 뭐로 저장할 거냐면요. 제가 1이라고 저장할 거예요. 1이라고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가 한 이만큼 내려온 상태로 두고 다시 또 저장할 거예요. 2라고 저장할 거예요. 그다음 이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또 3이라고 저장할 거예요. 3이라고 저장할 거예요. 그 다음 이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4라고 저장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얘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나 두고요. 이렇게 갖다 이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저장하기를 5라고 저장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쭉 가면 아까 우리가 사진 폴더에서 1, 2, 3, 4, 5 있었죠? 얘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은요, 지금 그림이 밑에 하나씩 떨어지죠? 근데 마지막 그림은 좀 길게 있으려고 그래요. 너는 좀 잠깐 있어. 마지막에 장면이 끝나는 거니까 잠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화면을 어차피 똑같은 그림이니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돌멩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빡 머리에 닿았어요. 그렇죠? 예. 그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림으로 조합을 한 거죠. 이 그림을 합성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합성하는 거를 GIF라 그래요. 예, 이거는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GIF로 저장하는 겁니다. GIF가 아니면 안 돼요. 예,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 사진 폴더에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은요, 얘는 35, 얘는 45야. 왜? 밑에 그림이 하나 또 붙었잖아. 얘는 30. 얘는 색깔이, 어차피 색깔 자체가 없는 애들이지만, 그럼 이제 얘를 움직이면은 그냥 멈춰 있는 사진이지만, 얘는 실행을 해보면, 그러면은, 한 장 보기라니까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으악! 그리고, 하나, 둘. 이거 빨리 해주면, 주르륵, 으악!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GIF 기능인데 이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토샵에서도 가능해요. 옛날에 포토샵 CS 나올 때는 이메일 레이드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포토샵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단계별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서 아까 GIF를 만들면 그게 합성이 돼요. 예. 그게 편해진 건데 일단은 이건 너무 크니까 제가 요거는 빼버리고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저장하실 때는 Save for Web Device 해가지고요. 뭐로 하면 된다? PNG 24. 24는 뭐고 8은 뭐냐면요. 8은 8비트고 8비트는 256 컬러예요. 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의 8승이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8번 곱하면 256밖에 안 나와요.
근데 24비트는 뭐냐면 이를 24번 곱하면 1677만 7126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크게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PNG24로 저장을 하면은 여기 있는 색깔이 그대로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예, 그래 놓고 이제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분수란 이름으로 제가 한번 저장해 볼까요? 라이브러리에 사진에다가 분수라고 저장을 하면은 분수가 저장됐겠죠. 그렇죠? 그럼 가서 보면은 분수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469KB라고 되어 있네. 이게 완성된 그림인 거죠.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가지고 사진을 이제 편집을 하신단 말이야. 사진을 편집하시는데 빼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잖아. 지금 인도에 가서 찍으신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수평을 잡거나 밝기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한다? 세이브 에즈 여기 와가지고 PNG로 작업하시면 돼요. PNG로. 지금 황 선생님은 있는 사진 그대로 인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약간 각도를 돌리면 예쁜 사진이 있었는데 아쉬운 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 좀 너무 어두운 것도 있고요. 그러면 살짝 밝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포토샵에서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인쇄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인쇄는 가능해요. 여기서도 인쇄는 가능한데 여기서 프린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인쇄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요. 말 자체가. 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를 RC라든지 이런 데서 인쇄하면 편하거든요. 일단 작업을 해놔야지. 이렇게 삐딱하니 된 거 돌려놔야 되고 이런 것만. 그렇게 해서 저장을 일단 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뭐로 저장해라? 뭐 세이브 에즈에 가서 여기서 PSD 말고 뭐 BMP, JPG 있죠? 근데 JPG 말고 뭐로 해라? PNG로 해라. PNG로. 여기 뭐 이상한 게 뭐 나왔어요.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이런 게. 저장하면 되겠죠? 예. 아, 인터페이스. 뭐 복잡해. 아, 그냥 오케이. 선생님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을 스캔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놓고 이제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원본은 버리지 마세요. 사진은. 그래요? 컴퓨터에 저장을 했으니까 버리려고. 근데 그 스캔을 뜨실 때 이런 거예요. 예전에 황 선생님이 저한테 사진 이렇게 스캔 떠서 보내주셨었잖아요. 작업하실 때. 한 200장 사진을 스캔하는데 며칠 걸리셨다 그랬죠? 가정용 스캐너를 하나 할 때 좀 일반적으로 스캔하면 한 5분 걸려요. 근데 그거는 못 써먹어요.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스캔을 뜨셔야 돼요. 그것도 조절하는 게 있나요? 그럼요. 스캔을 다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써놓으면은요, 하나씩 들어가서 스캔이 되게끔 하는 장치도 있어요. 그런 스캐너는 비싸요. 그냥 일반 집에 있는 스캐너 복합기잖아요, 복합기. 프린터도 되고. 예, 이렇게 뚜껑 이렇게 제껴가지고 사진 올려놓고 뚜껑 덮고 스캔을 누르는데 스캔 프로그램에 가시면 해상도 조정하는 게 있어요. 해상도를 얼마나 조정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어디에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 증명사진 요만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만한 게 5천만 화소로도 스캔이 되고요. 그냥 하면은 그냥 100만 화소로 되기도 하고. 증명사진 가지고 영정사진도 만들잖아요. 요만한 사진을 스캔을 어떻게 떴냐에 따라서 이 걸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요만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해상도를 높여서 스캔을 떠야만이 다음에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 하는데 한 30분 걸릴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집에 있는 사진을 갖고 이렇게 해서 PNG로 자, 아니요, 그건 안 돼요. PNG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100만 화소짜리 사진을 500만 화소로 늘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 뿐이지 해상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덩치만 커진 거지. 처음에 찍을 때 크게 찍어야 돼. 사람이 흐릿하게 돼버려요. 음. 좋은 카메라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같이 디카도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스마트폰도 해상도를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1200만 화소로 찍을 거냐 500만 화소로 찍을 거냐. 그것처럼 스캐너도 서류를 스캔을 뜰 때 해상도를 높일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면 빨리는 되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고
해상도를 높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서류를 내가 어디다 보낼 거야. 원본은 내가 갖고 있거든. 그러면 그냥 빨리 스캔 떠서 보내면 되죠. 글자만 읽어보면 되니까. 근데 사진은 두고두고 나쁜 말에는 후대가 볼 건데 원본이 작더라도 원본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부피가 많으니까 그걸 버릴만 하고 버리고 새로 이제 이미지로 저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옮기는 과정이 아까 그랬잖아요. 석 달 열흘 걸린다고. 꼬박 앉아서. 얼마 안 되니까 100장 되니까 후딱 하시면 해상도가 뚝 떨어져서 다음에 못 써먹어요. 프린트기 보니까 300 DPI, 600 DPI. 예. 그게 DPI가 해상도예요. 예. DPI 숫자를 높이면 높을수록 선명하게 인쇄를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캐너도 72 DPI로 작업할 수도 있고 600 DPI로 할 수도 있고 1200 DPI로 스캔을 뜰 수가 있어요. 조정이 됩니까? 프린트기에서? 1200 DPI로 스캔을 뜨면 사진 이만한 거 하나 스캔하는데 한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프린트기 그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프린터마다 다 있어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300 DPI, 600 DPI 두 가지 컨트롤을 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여기 이제 프린터기가 한 대도 없어. 진짜 프린터기 하나도 없어갖고 작업을 못 하는데 이 안에 가보시면은 품질을 어떻게 인쇄할 거냐를 나와요. 사진으로 인쇄할 거냐, 뭐 일반 서류로 인쇄할 거냐 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없어요. 프린터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제가 가짜로 하나 프린터를 하나 설치해 볼 겁니다. 캐논 프린터 앱손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포토 프린터로 제가 그냥 가짜로 이 프린터를 하나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 프린터로 설치하려고 기본 설정에 가보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면은요, 씩 하고 인쇄돼요. 금방 인쇄돼요. 근데 흐려. 고급 사진에 넣어놓고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진을 인쇄할 거라면 고급 사진에다 클릭해놓고 용지를 뭐로 바꿔야 돼? 여기 잉크젯 전용, 여기 광택 사진 용지, 뭐 프리미엄 광택 사진 용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 클릭을 해놓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가 인쇄된단 말이야. 근데 이만한 사진 하나 뽑으려 그러면 이런 사진 2장 뽑으면 잉크 갈아야 돼. 우리 프린터기 안에 잉크 카트리 조그맣잖아요. 자, 고급 사진에다가 사진 용지에다 놓고 A4 용지만한 사진 2장 뽑으면 잉크통 가르라 그러나요. 그만큼 인화를 오래 하고 잉크를 많이 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뽑으면 뭐 5,000장도 뽑을 수 있어요. 흐릿하게 나와. 네, 흐릿하게 나와서 꽝돼. 옛날에 일반적으로 요거로 뽑는 거지. 30년 전에 사진자가 막 사진. 네. 그것들가 스캔할 때 그 용량 해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해상도가 보통 200만 화소로 JPG로 저장이 될 거를 500만 화소,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로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진, 이건 프린터고 스캐너는 스캐너 안에 들어가서 조정하는 기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원본을 크게 스캔을 떠야만이 복합기하고 프린트 같이 돼 있잖아. 상관없어요. 스캐너에 들어가면 복합기도 프린터가 있고 스캐너가 있는 거니까 인쇄는 프린터로 하는 거고 스캔은 스캐너로 하는 거니까 한 몸이 있을 뿐이지 기능은 다른 거거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본 사진 베리면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가 실제 제가 이거 지금 선생님 알려주신 거를 적용은 할 수가 없네요. 저 입장에서는. 아니요. 되게 복합기에다가 스캔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캔 프로그램을 누르면 사진을 스캔할 때 그 전에 설정하는 게 있어요. 해상도 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늘리시면 돼요. 오래 걸리지 대신에. 아니요. 그냥 배운 김에 찔르려고. 칠순 때 마이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200장 스캔해서 우리 선생님이 그 슬라이드 쇼로다가 배줬어요. 네, 어렸을 때 꼬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거